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현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독일 출신 울리 스틸리케가 선임됐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오늘 월요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 베네수엘라전에서 보여줬던 멋진 활약, 우루과이전에서도 기대해보면서요.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스포츠24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났던 독일을 상대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21분 아르헨티나의 아구에로가 오른발 슛을 성공시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아르헨티나의 몫이었습니다. 디마리아의 도움을 받은 라메라가 발리 슛을 성공시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2분 만에 추가골을 기록하며 점수차를 3골차로 벌려 독일 감독을 긴장시켰습니다. 3번의 도움을 줬던 디마리아가 이번엔 직접 득점을 올렸습니다. 후반 5분 마르체라노의 도움을 받아 골문에 공을 넣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독일이 후반 7분 겨우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슈일레의 골이었습니다. 후반 32분 괴체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들어가며 한 골을 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K리그에서는 전남이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전북을 꺾었습니다. 호남 더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뜨거운 응원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반 10분 전북의 한교원이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이승기의 패스를 한교원이 득점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전반 35분 현영민이 올린 크로스를 스테보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전북은 번번이 김병지의 선방으로 공을 놓쳤습니다. 전남 역시 이종호, 스테보 투톱의 위협적인 공격이 계속되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부는 추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팽팽한 흐름을 깬 건 전남의 전현철이었습니다. 안용우의 크로스를 전현철이 헤딩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포항과의 동률 승점이지만 골 득실에 앞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동해안 더비에서는 울산이 선제골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고창현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김신욱이 받아 시즌 9번째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포항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분 만에 강수일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강수일은 감각적인 볼터치로 울산의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포항의 김재성이 시원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재성은 반대쪽 골대를 정확히 노려 골을 얻어냈습니다. 이 골로 포항은 최근 4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포항은 후반 21분 배슬기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해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끈질긴 수비와 골키퍼 신화영의 눈부신 선방 덕에 한 골차 승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패기 넘치는 한 줄 평이 함께하는 3례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명량을 홀로 지킨 이순신 장군처럼 오늘도 이 자리를 홀로 지키고 계신데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이 추석 연휴가 이번에 5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가 이제 스포츠 기자들한테는 대목이에요. 굉장히 경기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에 이제 뭐 근무를 해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네, 추석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송편만큼이나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송편도 스포츠도 입맛에 맞게, 취향에 맞게 골라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에도 프로야구의 생존 게임 계속될 듯한데요. 오늘 있을 프로야구 4경기의 향방 야구 3세판으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강의 꿈을 쫓고 있는 롯데와 아직 선두를 꿈꾸고 있는 넥센 경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롯데는 이제 4강 갈림길이었던 8월을 정말 악몽같이 보냈습니다.
5승 15패, 9개 구단 중에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4강 경쟁에도 조금 한 발 밀려난 그런 분위기입니다. 타선에서는 한 달 동안 타석을 비운 히메네스의 공백이 굉장히 컸고요. 또 네. 강점이었던 마운드도 선발과 불펜이 동시에 구위가 떨어지면서 팀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처럼 연승을 달리긴 했지만 롯데의 고민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먼저 히메네스가 복귀를 했지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루를 맡았던 박종윤 선수가 다시 외야로 자리를 옮겼는데 수비에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운드는 일단 선발에서 두 외국인 투수 옥스프링과 유먼이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고 불펜은 최근에 정대현과 이정민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고 마무리 김승회도 세이브를 거두면서 필승조가 조금은 강해지고 있는 느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넥센이잖아요. 네.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넥센은 이 홈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박병호 선수가 목요일 NC전에서 무려 홈런 4방을 터뜨렸는데요. 뭐 힘과 타격 기술, 타격 기술, 정신력까지 현역 최고를 넘어서 역대 최고 타자를 평가받는 이승엽 선수 전성기 때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시즌 50개 이상은 충분히 홈런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넥센엔 박병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강정호의 방망이도 좀처럼 쉽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도 김대우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수가 또 물건이에요. 선발로 보직을 바꾸고 3경기에서 2승을 거뒀고요. 방어율도 2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경험을 쌓았고 또 착실하게 준비를 한 만큼 이 깜짝 활약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도 9승 3패로 넥센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넥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추석 연휴 경기를 통해서 넥센이 삼성과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요. 한 줄 평 함께 하시죠. 네, 압도적인 공개수를 차지하면서 넥센의 우세에 3명의 기자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홈런 스릴러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안승우 기자, 보름달만큼 커 보이는 야구공이라는 말로 넥센을 응원했고요. 이원만 기자, 강정호의 방망이를 앞세워서 넥센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은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먼저 네. 이경재 기자가 넥센의 홈런 스릴러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또 이원만 기자가 대세난 박병호 대신에 강정호 선수가 무섭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스릴러라는 표현은 이제 넥센의 홈런 타자가 박병호, 강정호 비롯해서 네. 이태근, 또 이성열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피해갈 타순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언제 홈런을 맞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무섭다라는 느낌을 좀 표현한 거고 두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네. 상반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롯데전에서. 강정호 선수는 롯데전에서 4할 8푼 7리의 타율, 굉장히 높은 타율이고 홈런도 4개를 기록했는데 박병호 선수가 롯데전에서 굉장히 지금 부진합니다. 타율도 1할 때고 홈런도 1개밖에 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박병호 선수의 팀 타격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롯데의 어떤 투수들이 안심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함께 4강을 향해서 힘을 쓰고 있는 두 팀입니다. 두산과 SK가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SK 이야기부터 풀어주시죠. 네, 두 팀 모두 4강이 지금 현 시점 목표잖아요. 그만큼 네. 굉장히 중요한 2연전입니다. 또 이 경기가 끝나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또 한 오랜 기간 쉬기 때문에 두 팀 다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는 차츰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 초반에 까먹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계속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에이스 김광현을 내고도 롯데한테 패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할 때 에이스가 주는 무게감이 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눈부신 호투를 펼치고도 김광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불펜이 승리를 날리면서 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두산전에선 베너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산전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아주 잘 던졌고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주 못 던진 결과를 나왔거든요. 네. 두산은 이 뒤늦게 다시 발동이 걸렸죠. 역시 저력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에 굉장히 실망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류전 앵커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투타의 어떤 불균형이 많이 좀 해소가 됐다는 게 그나마 좀 고무적이고요. 네. 니퍼트와 마야도 유희관으로 이어지는 1, 2, 3 선발이 현재 어떤 페이스만큼은 어느 팀에도 좀 뒤지지가 않습니다. 타선이 워낙 강한 팀이니까 불펜에서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 4강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목요일 LG전에서 연장 승부를 펼쳤는데 이 연장에서 무사말로 기회를 날렸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SK전에서 유희관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에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5경기에서 3승을 챙겼고 방어율도 1점대를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잘 던지면서 월간 MVP를 차지했던 4월의 성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그래서 호투를 더 펼칠 것이라는 데 좀 믿음이 더 가고요. 그래서 저는 두산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네. 기쁘시죠? 두산의 승리 기대해 보겠고요. 이경재 기자, 뒤늦게 발동 걸린 두산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3세판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3세판 의견만 봤을 때는 두산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두산의 승리를 점쳐주셨는데요. 연승 기운, 가을 야구의 현실, 선발진 부활이라는 말로 두산의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최근 탈꼴찌를 위해 질주하고 있는 한화가 LG와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최하위로 처질 위기에 놓인 기아도 NC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꼴찌 탈출을 놓고 펼치는 치열한 두 경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8월의 상승세를 내세워 한화의 탈꼴찌를 응원했고요. 반대로 안승호 기자, 뛰는 한화 위에 나는 LG라면서 한화가 질 거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단단한 LG 마운드 위에 한화 마운드가 답답하다면서 LG의 유리한 경기가 될 거라고 했네요. 계속해서 기아와 NC의 3세판입니다. 네, 요즘 비 때문에 연속으로 경기가 취소돼 울고 있는 기아가 3세판에서도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NC가 우세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 뒤로 얼룩진 기아의 경기력을 걱정했고요. 이경재 기자, 아기 공룡의 파워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3세판으로 경기 미리 예측해봤는데요. 네. LG와 한화의 경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게 있다고요. 제가 그 8월 1위 팀을 이제 하나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네.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넥센이 면 리가 조금 앞섰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한화가 거의 분위기상에는 8월 거의 1위를 한 느낌이니까 저는 한화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선해지면서 가을 야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강 싸움만큼이나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MVP 자리일 것 같은데요. 좀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경재 기자가 예상하는 MVP는 누가 될까요? 강정호 선수가 저는 좀 한 발 앞서 갈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네. 박병호 선수가 목요일에 홈런 4개를 치면서 지금 홈런 5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병호 선수가 50홈런을 돌파한다면 박병호 선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한 명의 선수는 같은 팀의 이제 베네켄 선수인데 네. 베네켄 선수도 만약에 다승에서 20승 이상을 거두고 방어율을 좀 낮춘다면 충분히 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넥센 말고 다른 팀에서 MVP 예상 안 되나요? 일단은 세 선수 가운데 한 명 될 것으로. 그러니까 SK 김광현 선수가 뭐 굉장히 잘 던져주고 네. 있지만 방어율 1위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 두 타자 그리고 베네켄 선수보다는 좀 뒤질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순위 변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3세판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K리그 돌풍의 두 팀이 만납니다. 4위 자리를 넘보는 제주와 4위를 지켜야 하는 전남의 대결 허재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 시즌 K리그 돌풍의 두 팀이 만납니다. 4위 자리를 넘보는 제주와 4위를 지켜야 하는 전남입니다. 제주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철벽 수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23경기에서 19골만 내줘서 경기당 실점이 0.83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10년 우승을 차지할 때의 0.89점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격력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0대1 무승부일 정도로 득점력이 빈약합니다.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 득점 기회를 좀처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3경기에서 22골을 넣었는데 K리그 클래식 상위 6팀 중에 경기당 한 점도 넣지 못한 팀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포항으로 임대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강수일의 빈자리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적 시장도 끝나서 공격수 영입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팀 내 자원을 좀 더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남은 승점 39점으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 전북, 2위 포항과도 승점 차이가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근 4연패에 빠질 때만 해도 전남의 돌풍은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 3연승으로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특히 지난 23라운드 전북과의 경기는 전남의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최근 7경기 연속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전북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제 한 번의 고비를 더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제주 원정과 다음 포항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전력에는 구멍이 많이 뚫렸습니다. 주축 선수인 이종호와 안용우, 김영우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소집됐습니다.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대체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전현철과 심동훈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스테보와 레안드리뉴도 건져야 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남은 제주와 최근 7경기에서 1무 6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주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주축 선수 없이 치르는 제주 원정의 승률은 낮아 보입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역대 전적에서 앞서는 제주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른 두 기자의 의견도 살펴보죠. 네, 아시안게임이라는 핵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전남입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아시안게임에 이종호, 김영욱, 안용우 등 핵심 멤버를 차출당한 전남을 걱정하면서 제주의 홈승리를 예상해 주셨네요. 네, 디펜딩 챔피언 포항과 서울의 공격 축구의 자존심을 걸고 내일 맞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대결이 될지요? 허재원 기자의 예측 함께 하시죠.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뚝심입니다. 흔들릴 것 같았던 포항이 바로 이런 뚝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맞닥뜨린 울산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선두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 전북과 승점 44점으로 동률이고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2위에 올라있는 포항입니다. 울산전 이전까지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을 포함해서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었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이명주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래도 울산전 승리로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도 없고 주축 선수들의 공백도 있지만 남은 선수들의 내부 경쟁으로 꾸준히 대체 선수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뚝심을 잃지 않는 황선홍 감독의 카리스마도 한 몫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죽음의 8월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9월의 결실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서울은 8월 한 달 동안 무려 9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리그 클래식 6경기, 그리고 FA컵 8강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홈앤어웨이 2경기 등 모두 9경기를 무더위 속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9연전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탄탄한 3백을 바탕으로 전술이 한층 완숙해졌고 신예 선수들의 활약으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특히 고강민, 이상협, 최현태, 박희성 이런 비주전급 선수들의 기대 이상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스쿼드가 탄탄해지면서 많은 경기 일정에도 숨통을 틔웠고 팀 내에는 건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서울의 9월은 결실의 계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포항의 저력을 넘어서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현역 시절 대표 공격수 출신 황선홍과 최용수 감독의 대결이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상래 기자는 어떤 재미 포인트를 뽑았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포항의 승리, 무승부, 패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강팀 본색을 내세우면서 포항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기세 등등 서울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포항의 1승 4무라는 전적을 내세워서요.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우리 대표팀 일단 베네수엘라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요. 월드컵 참패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열리는 우루과이전에서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허재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단 베네수엘라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참패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우루과이전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월드컵에서 뛴 주축 선수들이 여전합니다. 이근호와 손흥민, 기성용과 이청용, 구자철이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쉽게 월드컵 출전 기회를 놓쳤던 차두리와 이동국, 이명주와 남태희도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이동국은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기대가 큽니다. 최전방에서 희생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솔선수범하면서 팀을 이끄는 능력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루과이는 관심을 끌었던 행립발 수아레스가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를 비롯해서 알바로 곤잘레스, 디에고 고딘 등 정예 멤버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치를 상대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팀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나라를 꺾은 팀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가 서력전을 펼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미 일본전에서 호흡을 맞춘 우루과이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3일의 프리뷰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한과의 보름달보다 더 반가운 한 줄 평을 최용석 우충원 기자가 주셨네요. 최용석 기자, 베테랑의 힘을 우충원 기자, 선수들의 눈빛을 내세워서 한국 승리에 힘을 보태주셨고요. 허재원 기자, 수아레즈가 빠져도 막강한 클래스를 강조하면서 우루과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요즘 대세 명량을 패러디하자면 맞히고자 하면 틀릴 것이고 틀리고자 하면 맞힐 것이니 맞히고자 했던 축구 3세판은 줄줄이 틀렸습니다. 기자님들, 다음번에는 죽을 각오로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4강을 놓고 다투는 살얼음 승부만큼이나 야구 3세판도 아슬아슬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두산, SK 넥센이 승률 쌓기에 성공했고요. 특히 두산과 NC의 경기는 3명의 기자가 모두 틀려 최고의 밀당 경기로 기록되었네요. 네, YTN이 볼빅과 손을 잡고 국내 여자 프로골프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치열한 우승 경쟁은 물론이고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골프 팬들이라면 이 청명한 가을 네. 그리고 푸른 잔디만 상상을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YTN 볼빅 여자 오픈이 12일부터 4일 동안 충북 음성 코스카 골프장에서 펼쳐집니다. 요즘에 국내 여자 골프 굉장히 수준도 높고 네.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많이들 오셔서 수준 높은 경기도 즐기시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레는 추석 연휴의 시작과 함께한 스포츠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